안녕하세요. 와리기 공부 7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리기를 장착하면 엔진열을 잘 빼내준다 또는 엔진이 과열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료절감기를 달면 엔진열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동차를 아신다, 정비를 하신다 하면 당연히 엔진열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엔진열이 높았을 때 또 낮았을 때 연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연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연소 효율뿐만이 아니고 엔진 손상까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계기판을 보시면 올란도 디젤 LS 13년식입니다. 온도 게이지에 보시면 바늘이 중간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내려가 있죠. 왼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때 냉각수온은 68도입니다. 주행 상태죠. 1500rpm에서 크루즈 세팅을 해놔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냉각수온 온도는 68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차주가 운행하는 속도 지금 70km 정도 됩니다. 해당 차량은 냉각수 온도 정상인 상태에서는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950km 정도 주행하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온도가 낮아서 780km밖에 주행을 못한답니다. 해서 이렇게 주행거리를 보면 만땅 기준으로 170km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이 이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냉각수 온도가 낮다, 이렇게 하면 점검할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여기서 측정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수온 센서는 엔진 쪽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수온 센서는 라디에이터에 달려가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전자 서머스탯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팬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모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릴레이 쪽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상일 때는 ECU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비사분들이 분명히 점검을 잘 하실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의 고장에 대한 부분은 정비사분들이 얼마든지 고장이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 되고, 고장 진단기를 꼽아서 볼 수도 있고, 또 고장 진단기 상으로 안 나오는데 파형 측정 해서 얼마든지 정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1번 수온 센서 엔진 쪽에 부착되어 있는 냉각수 온도 센서, 이 센서가 불량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냉각팬을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 조건이 걸립니다. ECU가 정상일 때요, 냉각수 온도가 낮게 측정된다, 수온 센서가 고장나서 낮게 측정한다면 냉각팬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120도 130도 이래 올라갑니다. 성용차하고 상용차하고 틀립니다. 성용차는 110도 정도 되면 냉각팬이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105도의 냉각팬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냉각수온 센서가 고장이 났다, 온도를 제때 측정을 못한다, 제값을 측정 못한다면 온도를 높게 측정할 수도 있고 낮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를 높게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냉각팬이 가동이 되고 서머스탯이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냉각이 되니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연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낮게 측정된다 하면 엔진이 과열되겠죠. 그러면 엔진 손상이 옵니다. 열을 받는다는 거죠. 엔진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린더 라이너 쪽에 피스톤 링이 붙어버립니다. 그런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 라디에이터 속에 물이 빠졌다 이거예요. 클레이 가서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없을 때 엔진 과열이 생겼다 하면 운행 중에 피스톤이 라이너와 밀착돼서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일반 사람은 꺼졌다 이래가지고 그냥 차를 세워버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응급처치 방법은 뭐냐면 정비비를 아끼시려고 그러면 시동이 꺼지면 시동이 안 걸리더라도 스타트 모터를 한 번씩 탁탁 쳐줘야 됩니다. 냉각되기 전까지. 시동키 같은 거 돌려서 끼릭끼릭 하고 또 멈췄다가 또 끼릭끼릭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해서 엔진을 조금씩 움직여서 피스톤 링과 라이너가 붙지 않도록 시동을 걸으는 거 아닙니다.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회전을 줘서 엔진이 식을 때까지 시동을 걸지 말고 살짝 쳐서 돌려주면 그 다음에 엔진 냉각이 된 상태에서 견인하고 그때 냉각수 개통을 점검한다거나 하면 큰 데미지를 안 입죠.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는 뭐 자기가 무리하게 시동 걸고 열받았는데 밟고 당긴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크랭크 축의 메탈, 커넥팅 노드 메탈이 있습니다. 그 베어링이죠. 그것이 녹아붙어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 또 피스톤 라이너가 열을 받고 피스톤 링이 팽창을 해서 물려버립니다. 물려버리면 엔진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엔진을 크게 파손시킬 수 있다. 엔진 열을 받게 운전한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고 엔진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걸리는 오르막길, 그런 상태에서 엔진을 해먹는 분도 있습니다. 뭐 상용차 쪽에 과적을 하고 오르막길 타다가 기아 단수 잘못 잡으면 커넥팅 노드가 엔진 블록을 뚫고 나서 파손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류기를 장착해서 엔진 열을 빼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예 듣지 마시고요. 엔진 열을 빼준다 안 빼준다가 아니고 냉각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대체적으로 80도 90도 열 사이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이 너무 올라가면 엔진에 데미지를 준다예요. 그럼 열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해서 적정 온도 80도 90도 요 정도 사이, 높으면 95도 사이 있어야 되는데 냉각수 온 센서 값을 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조금 변조해도 좋겠죠. 냉각팬 클러치를 돌리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 모터 방식이 있고 우리가 벨트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상용차, 그 뭐 화물차 쪽 아닙니다. 상용차 두 가지를 나눴을 때 화물차 쪽은 냉각팬을 시동을 걸면 계속 돌리는 타입에서 듀얼 클러치 방식으로 엔진이 열을 안 받았을 때는 돌리지 않고 열을 받았을 때만 돌리게끔 하는 듀얼 클러치 방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버스 쪽에는 듀얼 클러치 방식이 적용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정도 전에부터 듀얼 클러치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시동을 걸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참 추울 때 온도가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냉각팬이 돌아가면 안 되죠. 냉각팬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 방식을 버스 쪽에 적용해서 온도가 낮을 때는 냉각팬이 돌아가지 않고
온도가 높을 때만 냉각팬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들이 근 10년 전부터 나왔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 듀얼 클러치 방식으로 됐을 것입니다. 듀얼 클러치를 하면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뭐 시내 주행을 한다면 냉각수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요. 엔진 블록으로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이 엔진을 자체적으로 냉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가다 서다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 차들은 냉각수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그때 냉각수 온도를 좀 더 올리겠다. 상용차가 수온센서 기준으로 100도부터 돌리겠다, 105도부터 돌리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5도 내지 10도 정도 올려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비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장거리 주행에서는 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연료 온도 이 부분도 적정 온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연료 온도가 히팅 시켜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연료 라인에 히팅을 시켜준다거나 연료 탱크를 보온재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면 연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왔죠. 그만큼 틈새 기술들이 계속 찾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어땠을까? 승용차 기준으로 현대차 승용차는 썸머스탯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장났느냐? 닫힌 상태로 고장났습니다. 주로. 그러면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수증기가 팍 남아서 본넷도 열어놓는 차 주로 현대차였습니다. 자, 대우 승용차는 어땠느냐? 썸머스탯이 열린 상태로 고장이 잘 났습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썸머스탯이 열린 상태로 고장이 나면 겨울철에 달릴 때 히터를 틀어도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는 찬바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이 엄청 시려워요. 이 부분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진열을 무조건 식혀준다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높아도 안 좋죠. 그러면 자, 엔진 온도가 너무 높으면 냉각팬이 돌아가겠죠. 냉각팬이 돌아가면 동력 손실로 인해서 연료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엔진 온도가 너무 낮다고 판정을 하면 연료 분사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엔진 온도가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열을 빼내준다, 열을 올려준다 이게 아니고 연소 효율이 가장 높은 온도 대역에서 엔진이 운행돼야 된다.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연비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연료 분사량이 많은 운전 스타일이 아니고 부하 변동이 많은 운전 스타일이 아니고 운전을 잘 해주면 적정 온도 내에서 연비를 최대치 만들 수가 있고 또 엔진 열이 받지 않는 운전 패턴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엔진 길들이기가 된다요. 자, 여기서 엔진 길들이기 하나 보너스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엔진 길들이기를 한다 그러면 신차를 뽑아서 막 밟아준다거나 고속을 주행해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엔진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엔진에 데미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속도 150km, 200km, 300km 밟아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금속을 강화할 때 기계를 전공하신 분, 공작 기계를 만져보신 분들 항상 금속을 가공할 때 절삭유를 뿌리죠. 절삭유가 없는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면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절삭유를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이 거울같이 반짝반짝하게 나오죠. 그래서 열을 안 받는 운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린더 라이너 이 부분을 아주 가공을 잘하려고 그러면 열을 안 받는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열을 안 받는 운전은 뭐냐면 똑같은 주행거리를 갈 때 연료 분사량을 가장 적게 하는 연비 운전을 하면 엔진 길들이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엔진 길들일 때 열을 가장 받지 않고 회전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요? 그 방법은 긴 내리막길에
속도가 있을 때 단수를 한 단씩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요 계기판에 봤을 때 지금 1500rpm이죠. 1500rpm인데 내리막길 긴 도로를 내려간다. 강원도길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할 때 단수가 6단짜리면 5단, 4단, 3단 이렇게 내려서 이게 보시면 레드존이 4500여 대가 있죠. 4500rpm까지 연료 차단으로 회전수를 올려서 속도를 줄이게 되면 이때 평상시에 1100, 1200, 1300, 2000rpm 이 정도 쓰다가 회전수를 4500, 연료 분사량이 없을 때는 5000까지 써도 됩니다. 5500 써도 됩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 엔진 회전수는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은 원심력으로 인해서 실린더 상사점, 상사턱이 있는 부분을 두드려서 마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연료 분사량이 있는 조건에서 밟을 때는 상사턱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데 연료 분사량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수를 띄우게 되면 4500, 5000rpm 이렇게 띄우게 되면 처음에는 엔진 소리가 우왕 하고 엔진이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길이 든 차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가 되면 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속 페달을 밟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리막길을 쭉 탈 때 단수를 밑으로 내려서 회전수를 4500, 5000, 5500rpm을 올려보면 엔진 상태가 좋은 차들은 윙 소리가 나고 엔진 소리가 좋지 않은 차, 웅 하는 차들은 상사턱에서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쭉 갈 때, 긴 내리막길을 갈 때 연료 차단을 써서 회전수를 띄우는 작업을 하시면 엔진 길들이기, 그 다음에 평상시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가 잘 나갑니다. 이것이 출력 증가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1500, 2000, 2500, 3000rpm 정도밖에 밟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이 원심력으로 해서 상사점 이상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도 연료 분사되고 폭발 행정이기 때문에 피스톤이 올라가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없는 상태에서 4500, 5000, 5400rpm을 올리게 되면 피스톤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상사턱을 가공을 해줍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엔진 길들이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엔진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 때나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평상시 장거리 주행 코스에서 내리막이 있다. 거기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된다 하는 도로 있죠. 그 도로에서만 기어 단수에 의한 엔진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회전수를 높여서 엔진 길들이기를 하시면 엔진에 힘이 생깁니다. 길들고 나면 차가 평상시에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가 잘 나갑니다. 이런 부분 배우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시면 내리막길, 긴 내리막길에 단수를 내놓으면 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 운전하는 코스에서 풋브레이크 대신에 기아 단수 브레이크를 쓰고 회전수를 높이고 악셀에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쓰다 보면 엔진이 부드러워지고 길들이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엔진 길들이기요. 첫째, 엔진 길들이기는 두 가지. 평상시에 운행할 때 연비 운전을 하나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 긴 내리막길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는 도로는 엔진 브레이크로 기아 단수가 8단짜리면 7단, 6단 이렇게 해서 속도를 줄일 때 기어 단수로 연료 차단해서 엔진 회전수를 4000, 5000, 5500에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시끄러워 엔진이 웅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엔진이 부서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엔진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실린더 라인의 상사점에 부딪히는 소리니까 처음에 조금씩 하다 보면 거의 가공이 됩니다. 가공이 되고 나면 차가 출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 길들이기가 최고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